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인사를 먼저 드려야겠네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들. 반갑습니다. 루미니어에다 영어 김진규입니다. 저는 국어 유정걸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제 영어로 시작을 해서 저희 방학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안내 영상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좀 이렇게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잠시 수업 있네요. 아무래도 그보다는 조금 더 약간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 유튜브에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여기 또 유명한 교육 대기자 TV 이런 부분들 음, 보니까 좀 더 가깝게 이제 얘기하는 게 좀 더 듣기도 편하신 것 음,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포맷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 음, 같아서 이제 이렇게 쭉 저희가 시리즈를 만들기로 음. 했잖아요.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이제 특강은 고전 시가. 이거 정말 아, 시그니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영어쌤이지만 아이들 반응을 보다 보면은 이걸 들은 친구들 중에서 또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을 제가 음,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나중에 차라리 좀 더 있다 한번 더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고 이제 문법 듣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는 이 강의 어떤 목적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네, 있냐가 제일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네. 선생님. 이 김준규 선생님이랑 같이 이 카메라 샷을 받아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세요? 굉장한 부담을 갖고 근데 내가 사실 화면 보시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를 아닙니다. 안 들고 그렇지 왔어요. 않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조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좀 그런 자, 게 있는데요. 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사실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고전 시가를 이 특강을 해서 이게 감당한 분량인가? 그러니까 음. 사실 특강이란 말 자체는 그렇잖아요. 음. 단기에 네, 한다는 좀 강의가 이렇게 좀 느낌이 있어서 네. 특강이라고 말하게 되면 어머니들도 막 단기 완성 이런 이미지를 많이 그렇구나, 가지세요. 그렇구나. 근데 이 고전 시간을 특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아,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많이 하시길래 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첫째는요, 유전거리 하는 특강은 단기에서 특강이 아니라, 첫째, 유전거리 해서 특강입니다. 특별한 강의. 그 특별한 네, 강의입니다. 예, 특별하다. 예, 예. 그 스페셜합니다, 음, 어머니들.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제가 보통 고전시가 특강을 한 16차시 정도로 구성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10차시 정도로 구성을. 그래서, 어, 어, 유전거리에서 특별하면서, 우리 김윤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 특강의 의미도 좀 있는 건데요. 10주면 세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그 기간 그렇습니다. 안에. 왜 제가 그랬냐면, 뭐, 장차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올해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작해서 그런지, 이제 우리 좀 예상이 되는 게 있잖아요. 음, 고2부터 고교학점제 이전에 비해서는 교과습의 양이 좀 약해지겠죠. 양이 약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성취 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1 때 고2 올해 고2죠. 예년에는 고2 때 다루었던 텍스트들을 좀 미리 당겨 내려보는 것 같아요. 저 학교에서 어, 이렇게 이 정도? 그래서 제가 고전 시가를 그러니까 풀 버전짜리를 내년도 하반기에 또 하긴 할 텐데 이번에는 학기를 앞두고 있고 또 고전 시가 처음 듣는 아이들에게 핵심적인 작품들만 먼저 한번 음, 웜업을 한 뒤에 우리 풀 버전으로도 한번 하자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음, 있습니다. 그 작품이 내려온다라는 말에 대해서 예. 어머니께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럴까요? 그럼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에 김 교수님 그 자리에 계셨었나? 우리 학원에 그 고1 여학생, 공부 잘하는 여학생 네네네. 있잖아요. 예. 중학교 때도 공부를 뭐 제일 그랬죠. 잘했고, 네. 고등학교도 제일 뭐 잘해서 들어갔고, 전국 모의고사에도 전국 1등을 한 그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막 달려오더니 의문열대를 다니는 게 자기 참 잘했던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고전 시가 특강을 그 친구가 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었을 텐데요. 좋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학교에서 이렇게 교과서 밖의 작품을 줄 때 학습지를 줄 때 교과서 작품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못하죠.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학습지를 주고 그나마 설명해 주신 선생님 학교도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런 학교까지 있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예, 학교가 예.
거의 약간 자습서 수준의 그런 종이 그러니까 한 장을 주고서 맞아요, 맞아요, 외워라고 맞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시험을 치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아이 말은 다른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멍하니 맹한 상태로 있는데 자기 너무 쉽더라는 거죠. 제가 좀 어렵게 가르치거든요. 음, 어려운 걸 쉽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런 면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생들 어머님들이 중2인데 중3인데 고전시가 해요. 뭐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역으로 이렇게 여쭤보죠. 저희 학원에 중1 학생들이 과탐을 탐구를 뭐 물원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뭐 중2 때 수원 수투 듣는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영문법은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될 영역들이 존재한다면 뭐 영어에서는 우리 어제 이야기했던 문법이나 어법일 텐데 국어에도 그런 게 존재해요. 음, 어떤 면에 존재를 하냐면 국어는 아시다시피 영어도 그렇습니다만 교과서에서 아무리 많이 봐도 혹은 기출문제를 보든 혹은 뭐 문제를 아무리 풀어든 그 텍스트가 모의고사나 수능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전시가랑 국문법은 그것만 나와요. 배운 데서만 나와요. 아, 영역이 한정될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서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뽕을 뽑기가 좋은 과목이죠. 보람이 있겠네요. 그럼요. 이건 배운 데서만 나와요. 특히 내신 더더욱 그런 거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어, 고1 올해 고1 학생들, 올해 고2 학생들이 교과서 내나 교과서 밖에서 이제 시험 범위로 설정했던 고전시가 중심 핵심으로 제가 또 음,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 사실 진짜 그랬을 때 처음에 저는 이제 이 강의가 개강될 때 네네.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네. 벌써 들어서 이게 되겠냐 했는데 그랬던 애가 지금 그 학생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학생이 직접 이제 효과를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고전식 한 작품은 예를 들어 이제 가사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사민국, 송민국, 누앙세를 한 작품은 현대문학 분량으로 비교하면 현대문학 현대시 10편의 고전시간이 한 편 정도이죠. 그러면 공부의 양이 10배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네, 게다가 예표기라든가 그 정서나 태도나 상황이 물론 감상의 루틴은 동일하지만 현대문학의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작품을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그 빡빡한 내신 스케줄 안에 감당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암기해야 될 부분도 좀 많이 있는가 보네요, 아, 실제로. 암기하죠, 대체로. 근데 그 암기한 것들이 김진우 선생님도 사실 고전하셨잖아요. 떻게 공부하셨었고 암기한 게 얼마나 작동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영상 네, 준비하면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생각 해봤어요. 그런데 좀 이제 시간이 그래도 많이 흐르긴 했지만 네, 기억나는 부분은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비슷한 것 네, 같습니다. 학교 국어 시간에 이 고전 문학 작품들에 네, 대해서는 사실 수업을 한 기억이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비슷했어요. 정말로 이런 요약된 어떤 예, 종이를 예, 예. 주셨고 이거 지금도 외우면 그렇죠. 여기 시험 나와 라고 하셨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내신 시험을 어떻게 치렀던 것 음, 같습니다. 음, 근데 그렇게 정말 그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작품들을 봤는데 저는 좀 화가 났던 것들은 모의고사에 네, 제가 배웠던 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쌤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난 뒤에 야 이거랑 똑같은 건데 왜 못 맞춰? 라고 음. 말을 하니까 못 맞춘 내가 잘못한 것 아, 그게 같고 문제죠. 두 번째는 시험 보면 있었 작품이었는데요. 음, 이게 모의고사 전에 음, 나왔었는데 제가 맞추지 못한 음,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소리를 듣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게 없었다라는 게 너무 컸고 그리고 이게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일단 내신에서는 문제는 풀었는데 모의고사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걸 보고서 이게 진짜 의미가 있나 싶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저는. 제가 뭐 고전시가나 국문법을 가지고요. 중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우리 국어 선생님들이 좀 각성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우리 사실 영문법, 국문법 이야기할 때 국문법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국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법 개념서에 적혀 있는 걸 선생님이 조금 더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고 그것에 대한 용례를 좀 설명하고 뒷받침하고 또 문제 풀어서 익히게 하는 건데 공법 역시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저장된 흔적은 있는데요. 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끄집어내기가 어려워요. 음, 공법의 경우는 문법이라는 것이 귀납에 의해서 어떤 문법적 개념이 이렇게 추론이 되고 정립이 된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옳거든요. 문법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고 저는 고전 시가도 단순하게 저장시키는 것
그리고 저장 기간을 단순히 늘리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고전식 학습을 통해서 국어 학습의 근본과 관련된 학습도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예, 음, 가르칩니다. 음, 근본. 아, 근데 예, 이건 참 저희의 모든 과목에서 늘 하는 말이잖아요. 네네. 근본, 네, 본질. 네. 아,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같이 가져갈 어, 수 그러면 있구나. 제가 고전식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제가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네.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 텍스트를 읽지만 영어 선생님이시고 우리는 좀 이런 언어에 대한 이야기하면 텍스트를 잘 읽는 친구와 컨텍스트를 추론할 수 있는 친구는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아예 다르죠. 어떤 예. 의미에서 그러니까 보면. 다른 사람같이 보일 때가 있죠.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그 김준규 선생님이 예전에 하셨었던 혹은 지금도 어디선가 또는 어느 곳에선가 이 고전시가라는 작품을 텍스트로 통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공부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근데 합니다. 컨텍스트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시조나 가사 같은 작품들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운율을 형성할 때 운율의 요소 중에 사음보의 율격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벌써 사음보. 어려우십니다. 예, 예. 이게 쉽게 말해서 사음보는 네. 띄어쓰기 단위예요. 영어로 하면 청크 정도로 할 수 있겠어요. 아, 띄어쓰기 단계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음보 구조로 되어 있는 시가들은 두 음보씩 한 구라 그래요. 두 음보와 두 음보가 문장의 구조, 통사 구조가 문장 구조를 통해서 이전의 구조, 이제 이전의 절, 이전 문장을 통해서 뒤의 문장을 혹은 뒤의 문장이나 구를 통해서 이전 문장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 봄이 오면 봄이 오면 그 뒤에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오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꽃이 아니에요? 예, 예, 핀다라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봄이 오면은 내가 해석했는데 뒤에는 구절 해석을 못한다? 그 작구적 의미 전체를 어휘 하나하나 철자적 의미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맥락은 파악하죠. 그렇게 음, 맥락을 파악해서 어휘의 의미를 기억하려고 한다면 저장되는 속도도 빠르고 저장되는 기간도 늘어나고 필요한 걸 끄집어내는데 시간이 빠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컨텍스트를 활용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음. 두 번째로는 고전 시가가 갖고 있는 문학이 갖고 있는 미학적 측면에 대해서 아이들과 접근해야 돼요. 고전 재미없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많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근데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옛날 거라서 예, 라는 얘기도 많이 재미없죠, 하고요. 재미없죠. 내용도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충곡이라는 작품의 시작이 이렇게 되거든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인의 생이 없다. 그러니까 속세에 묻혀서 한 여러분 내 생애가 어때요라고 묻거든요. 그러면 맥락을 통해서 읽기도 그렇고 미학적 측면에서도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이 작품을 감상해야 되냐면 인의 생이 어떠한 물었으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화자가 말하는 이 사람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작품의 제목이 상춘곡이에요. 봄을 즐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자가 봄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음, 이 작품에서 화자는 눈에 보이는 것들마다 이야기하고 귀로 들리는 것들마다 이야기하고 살갗을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마시는 술 한 모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봄은 시각적으로도 미각적으로도 후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즐길 거리가 있고 또 미각적으로 즐길 거리가 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적인 감상뿐만이 아니라 내가 몸을 써서 욕기도 할 수 있고 답청도 할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고 정적인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동적인 즐거움도 있다. 이런 미학적 측면이 있거든요. 또는 숙민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임을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임을 만나고 싶어서 높은 산에 올라갔단 말이죠. 화자가 산에 있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그럼 산을 올라갔다는 건 임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갔더니 안 보여. 바람과 그 음, 구름 때문에. 그래서 다시 내려왔더니 물가에 갔거든요. 물가에 갔더니 또 물결 때문에 안 보여. 그래서 임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어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밤이 됐거든요. 이 말은 미학적 측면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의식의 시간, 그러니까 낮 시간에 내가 임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했는데 임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해서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하루 종일 임만 생각했다는 뜻이거든요. 음, 근데 집에 와서 오락가락하면서 임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낮과 밤 나의 모든 그 일상의 시간을 입만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힘이 오지 않죠. 그래서 되게 꿈을 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식의 세계에서 내가 임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근데 안 됐다. 무의식의 세계인 꿈을 통해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전반에서 난 임과 가까이 가고 싶다 이렇게 되거든요. 간절하네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간절하네. 네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야, 나 살았으면 도저히 임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학의 미학적 측면을 아이들이 일러주고 고전 시가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 일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맥락을 통한 감상, 두 번째 미학적 측면이고요. 세 번째는 장미의 속성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냥 텍스트를 무작정 아이들을 외워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시조면 시조의 특성, 가사면 가사의 특성, 고려가요면 고려가요라는 내용과 형식적 측면의 특성이 음, 그러니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기도 하고 내용이 형식을 지배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통해 장르의 속성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한 강의라고 했습니다.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인간이든 주변의 학원에서든 고전식을 어떻게 강의하는지 비교해 이걸 보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셔도 됩니까? 이게 강의의 비결인데. 아니, 전 좀 다른 선생님들도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옳다고 한다면 이 영상 혹시 국어 선생님들이 보시고 고전식을 이렇게 좀 가르친다면 이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은 글을 쓰는 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과 형식을 주제에 수렴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정답은 주제로부터 확산이 돼요. 그런데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전시가 작품은 이미 더 이상 출제되지 않은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나 장르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가 어떻게 되면 뭐라고 할까 주제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양반이나 사대부가 쓰는 시조나 가사의 경우는 제일 많은 게 강화안정, 두 번째가 영군지정, 세 번째가 무국충정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강호의 병이 깊어. 그럼 강호는 무엇일까? 강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막 우리가 그 어휘풀이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얘가 강호 안정 자연에 대한 뭐 여유 자연에 대한 즐기는 것인지 임금에 대한 충인지 우국충정인지를 추론해서 들어갈 수 있죠. 전체의 그릇이 구조가 잡혀 있으니까 주제라는 구조 아래서 그것의 세부 영역인 구성 요소 시적 의미는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아. 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전시가의 특강, 의문열대 고전시가의 특강은 단순하게 텍스트 파악을 통해서 작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컨텍스트를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 감상하게 합니다. 아무리 어렵게 표기되어 있고 낯선 표기이고 옛 표기에도. 두 번째, 장르의 속성을 통해서 장르가 갖고 있는 내용과 형식의 특징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게 해주고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 문학이다, 예술이다. 예술로서의 미학적 측면을 강조한다. 네 번째는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이 주제에 수렴될 때 모든 문제의 정답은 주제로부터 확산되므로 주제의 근거에서 세부 의미를 파악한다. 음. 오히려 독서하고도 비슷하게 다르지 않죠. 역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문학이나 비문학에서 사용하는 학습 도구어가 다를 뿐이에요. 학습 도구가 다를 뿐이고 근본적인 것은 아까 근본이요. 네. 똑같아야 해요. 그러네요. 똑같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고전 시가를 왜 어린 아이들에게 일러주면 고전 현대 문학이나 이제 현대 설명문이나 논설문은 아이들이 그나마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고전 시가는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맥락을 통해서 컨텍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외의 외적 요소를 적용해서 감상하지 않으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고전 시가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글 읽기 훈련을 시키겠다 이 마음으로 제가 고전 시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안 읽혔나 봅니다. 저는 음, 그냥 우리 지금 현대어가 아니니까 이게 말이 다르니까 너무 그냥 멀게만 느껴졌고 그러니까 일단 외우고 보자. 자기 뭐 잘못이 아니었어요. 빈칸만 채우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알맞은 말은 맞춤 맞아, 좋아하고 맞아. 그랬는데 안 남은 이유가 있네요. 남은 게 없었네요. 지금 이제 곧 방학이 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머님들 스케줄을 짜셔야 되는데 그럼 이번 고전 시간은 저희가 언제 수강을 할 수 있는지 시간을 알려드려야 뭐 될 것 지금 이미 같아요. 뭐 상당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고 제가 블로그에 이미 공지를 했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작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이제 예, 3일 안 남았는데 예. 혹시 그러면 뭐 중간에 좀 들어오셔도 돼요. 네, 그 왜냐하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앞에 이제 고대가요 같은 경우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내신이나
모의고사는 수능에서 거의 안 다뤄지거든요. 현실적인 예. 측면에서. 근데 내신에서는 다뤄지기도 하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라도 시간 조정이 필요하면 제가 강의 영상을 찍어 놓을 거니까 어, 뭐 첫 강의는 못 들어온다, 다음 주부터 네네네. 들어온다 하면 강의 영상을 보시면 될 거고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3시요. 4시 50분까지 4시 진행할 50분까지. 거고요. 교재가 제가 EBS 국어 독해의 원리 고전 시가 편입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걱정이 됩니다. 음, 저는 우리 애들이 아직 제가 어려서. 늘 이야기합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프로 강사인데 네. 프로 강사가 갖춰야 될 최소한의 덕목이 저는 이게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최소한의 덕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강의는요 중2가 들어도 어렵지 않아야 되고 고2가 들어도 쉽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한 첫 시간, 둘째 시간 정도 들을 때 아이들이 어렵다 문법 할 때도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요. 근데 지난주에 종강에 있던 공법의 경우에도 저희가 고3 교재, EBS 교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중1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수능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 있는 종합문제 풀면 중1도 1회 독했을 때 정답률이 70% 정도 됩니다. 네. 어머님 그 방금 들으셨죠? 이 기준을 맞추려고 다른 과목이 죽어납니다. 너무 힘듭니다. 중2한테 고2 영어 가르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중1 영어 단어가 또 있습니다. 네, 단어가 있으니까. 하면 됩니다. 네. 우리말이잖아요, 우리말. 할 수 있어요, 고전 씨가. 중1 할수 돼야 있어요. 돼요. 애들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이제 예. 그 방학 동안에 고전 시가 외에도 혹시 아이들이 국어를 공부했을 음, 때 뭐 여기 짧은 기간이지만 뭔가 이렇게 레벨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팁이 어, 있다라면은 이번에 저는 네네. 10-10이 아닐까 생각을 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차후에 텐트 영상을 찍긴 예. 하겠지만 그런 10-10 시간에 할 수 있는 국어 공부거리가 혹시 음, 있다면 한마디만 자꾸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떤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속국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그러거든요. 그 읽기 연습, 우리로 치자면 우리 교재로 전략하라 시리즈나 음, 적자생존 노트에 있는 독해나 감상의 루틴대로 감상하는 훈련, 독해하는 훈련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요. 제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몰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 공부를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 딱 자기가 각성이 좀 빠른 친구들은 60일, 각성이 느린 친구들은 9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엇이든지 그 공부 교재가 무엇이든지 방법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루에 1시간씩 60일에서 90일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라. 그러면 그 공부하다가 시행착오를 스스로 겪을 거고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개선되는 그 공부의 방법이 여러분의 뇌세포에, 여러분의 몸에 익히면 어떤 공부든지 도움이 돼요. 다만 보다 빨리 하려면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하려면 선생님들이 좀 도움을 음. 받는 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적자생존 노트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예, 하루에 한 예, 작품.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따라가기 시작한 음, 게 음.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텐트텐에 관해서는 저희가 곧 영상을 또 하나 더 만들 네,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더 소개 드리고요. 네, 시간을 여기 정도만 해야지 나중에 보실 예, 때는 예. 불편하지 않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화이팅!